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1시를 이제 막 넘겼습니다. 저는 12월 16일 일주일 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당 지도부와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가면 2% 차이로 3월 9일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데 이 소리씩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2% 차이로 질 수도 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고 그에 비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15%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 2% 차이로 질 수도 있다, 본선에서.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결사적인 결사적으로 공세로 덤벼들고 있는. 아니, 세상에 집권당에 대항해서 싸우는 야권, 야당 후보가 야당이 공세적으로 나오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싸움을 걸어서 과감하게 나아가야지. 여당이 거꾸로 야당을 짓누르고 대장동 게이트의 배후는 국민의힘 당이다 그러고 이런 악바리 같은 이재명을 당신들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이게 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오늘 딱 일주일 지내는 사이에 사태는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 3일 전서부터 이준석 대표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책임을 맡았던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원이고 거기에 부대표 자리를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지금 당이 수렁에 빠지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데 이를 바라다 보는 이 국민들의 심정은 도대체 이 당과 윤 후보는 어쩌자는 것이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종북, 주사파, 친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 교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탈환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다수 국민들, 그 열망을 달성시키는 도구로서 그대들 국민의힘 당과 윤석열 후보인데 그 도구들이 도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싸움질을 하고 이런 행태를 보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이 시점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80일도 남겨놓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존립 자체가 정권 획득과 투쟁을 위한 것이고 더더구나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의미가 아주 엄중한 그만큼 이것은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모택동이가 이 얘기에서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은 총성 없는 전쟁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그 정치의 제일 정점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도 민주당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전투 중에 있어요. 전투 중에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대위원장이고 지금 문제된 조수진 의원은 그 밑에 다른 분야의 부대표니까 예를 들면 육군 편제로 전투 진영으로 따져서는 이준석 대표는 군사령관 역할을 맡은 꼴입니다. 총참모장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고 상층부에 윤석열 후보가 있고 일군 사령관의 직책을 이준석 대표는 맡았다고 본다면 조수진 의원은 그 예하의 사단장급인데 군사령관이 사단장이 항명한다고 해가지고 전쟁 중인 그 전쟁 지휘소를 이탈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단장이 항명하면 군사령관이 지휘권을 발동해갖고 그것이 엄중한 군법에 회부해갖고 사단장을 문책을 하든지 해야지 자신이 사단장이 항명한다고 해갖고 전투 현장을 떠난다?
우리 군 형법에 의하면 총살감이야. 전쟁터를 이탈하는 군사령관 총살감이야. 항명한 자의 책임은 그 놈다베를 따져가지고 총살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군사령관이 전쟁터를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군 형법에도 비육한데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준석은 지금 전장터를 이탈했대. 군사령관이.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이틀째 이탈한 군사령관이 그 우군을 향해 가지고 계속 총질을 지금 하고 있어. 계속 총질을 하고 있어. 이 행위는 뭐냐 이 말이야. 분명한 이적 행위야. 누구를? 민주당을, 이재명을, 문재인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 이걸 어찌 할 줄 몰라가지고 오늘 12월 23일 오후 1시 현재까지 뉴스로 보면 김종인, 윤석열, 그 다음에 고위 당직자들이 이걸 어찌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손을 벌벌 떨면서 이러고 있는 이 상태다, 이게.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내부 분란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당 대표란 자가 전투 현장을 이탈해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을 국민의힘당 총괄위원장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회의원 핵심 당직자들이 왜 이렇게 된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그대들 총괄위원장 윤 후보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핵심 당직자 그대들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이런 분란들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자 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 의미가 뭐냐?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큰 실수만 없으면 정권 교체는 가능하다. 이게 아주 한가운 소리지요. 그 말이 성립하려고 그러면 이게 태평성대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태평성대에 대통령 선거 같으면 뭐 웬만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유지 여론보다도 높으니까 큰 실수만 없으면 간발의 차이라도 될 수 있다. 그건 태평성대 얘기예요. 지금은 지난 5년 동안에 종북, 주사파, 김정은 정권이 자유민주 질서를 훼손하고 만일 그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 향후 5년 사이에 김정은이가 서울 오는 꽃길을 향해서 걸어 내려올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자유민주 질서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이런 절박감이 있는 그런 선거들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야권이 이 정권을 탈환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절박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이 절박성이 고스란히 묻어나야 되는데 누구에게도 김종인 씨에게도 이준석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그 다음에 선대위 당직을 맡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민망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표정과 말에서도 이 절박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이게. 그것이 오늘 이준석이가 전장을 이탈해가지고 내부 총질을 하게 되게끔 된 사태의 근본 원인이 그게 그대들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대들의 절대 다수는 선대위 조직과 둘러싸고 그게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고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오는 농공행상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자리는 어떤 것이냐 하는 자기 본의로 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내가 그 승리의 가치에 동참할 수 있느냐 내가 빠지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여기에 골몰을 하거든. 그러지 않고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만일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 정권의 연장이 결국 그 자리를 이재명에게 내주게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죽은 목숨이 된 그 다음에 선대위의 자리 끼느냐 안 끼느냐 아무런 소용없게 될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제대로 싸울 의지 제대로 정신무장을 해가지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의미를
상하 간에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단합되고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래서 나아가야지. 그대들이 야당으로서 이와 같이 무기력하게 공격하지 않고 공세를 취하지 않고 하는 이 야당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한번 되도록 생각을 해봐요. 지금 민주당 후보 이재명 그 꼴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악령의 시인 사람이에요. 어제 그저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중에는 몰랐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들통이 났지요. 성남시장 재직 중에 유동규, 김문기와 함께 10하루 동안 여행을 하고 온 사진이 공개됐어요. 그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절규했어요. 내 아들을 이재명이가 모른다고? 꼬리 자르기다 이게.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하느냐 이게. 몸통을 놔두고 이런 비명소리가 들리고 대장동 게이트는 두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자살 미수를 한 이런 죽음의 계곡에서 피어오른 악령과 악마의 존재로 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쟁점화하고 싸우고 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준석이 전장을 이탈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그대들이 전부 몽땅 이재명을 돕고 있다. 그대들이 그룹으로 조직 전체로 이재명을 돕고 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적 행위를 그대들이 하고 있다. 내 소리가 들립니까? 그대들한테?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숨 돌릴 기회를 그대들은 지금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 현재까지도 그래요. 이걸 언제 끝내가지고 언제 결속을 해가지고 이 전선을 재정비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경고적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요. 그는 이재명이가 다니는 것보다도 강도가 약해. 이재명이는 가는 데마다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퍼부으니까 이걸 이슈화하고 그래 대장독을 덮는데 그는 일정 부분 성공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그늘에 가려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자 오늘 오후부터 다니지 마세요. 어떻게 되느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선대위 멤버 전원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주요 당직자 비선대위원, 비국회의원 주요 당직자 당에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모으세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밤샘 토론을 맨날 며칠이고 해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의미가 뭐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조직을 재정비해야 되고 우선 힘을 뭉치고 그래야 우리의 공공 목표를 분명히 해서 어떻게 싸워나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의미가 친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 탈환하는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전부가 한결같이 합의하는 그것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다내라. 이게 어쩌면 선거일 8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